네, 경남 창원에서 시작된 야권 후보 단일화 바람 거셉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첫 잔속 바람으로 그치게 될지 승부처인 수도권까지 상륙해서 전체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정치부 이경희 이준석 기자를 모시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이제 이준석 기자에게 경남 창원에서 이제 노회찬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까지 올라올지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지금 뭐 당대 당 차원의 후보 연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네. 각 지역별로 후보자 간의 개별적인 물밑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 창원에서 여기가 이제 노동자 계층이 많기 때문에 진보 정치의 뭐 1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도권까지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이 부분인데 현재 수도권에서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수도권하고 대전에서 대여섯 곳 정도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논의도 전국적으로 한 15곳 이상에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이 중에서 성과를 내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중도 하차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한 건데 허영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고요. 부산 사하갑에서도 국민의당 최민호 후보가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대당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진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은 좀 넘긴 분위기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은 이제 야권 연대를 해야겠다는 얘기가 매번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제3당 때문인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목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의 정치적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안철수 대표로서는 일단 제3당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향후 대권 가도까지 나가는데 가장 1차적인 첫 번째 달성해야 될 고지가 되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세가 약한 국민의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야권 전체로서는 새누리당에 비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뭐 딱히 얻는 게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따라서 야권 연대보다는 독자 노선에 뭐 방점을 찍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국민의당의 상황을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민의당 후보가 지금 독자적으로 제3파전 구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전남, 광주 그 지역과 수도권에서는 사실 안철수 대표의 노원병을 제외하면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후보 단일화가 맞거든요. 그렇지만 비례대표 선거가 또 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내느냐가 또 국민의당으로서는 관건일 텐데 만약에 이런 식이죠. 지역 후보가 많아야만 정당 투표율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국민의당 후보가 줄줄이 중도 하차한다면 과연 국민의당 후보 투표 용지는 물론 다릅니다. 다르지만 과연 국민의당 정당 투표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막판까지 또 국민의당 후보는 완주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요거는 각 지역별로 후보들 간의 좀 입장이 갈릴 수 있는데 선거법상 지지율을 두 자릿수 15% 이상 얻으면은 선거 비용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를 넘기면은 절반 정도로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1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지율을 기록한다면 개인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선거 비용을 또는 전액 보전받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데 굳이 드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논리도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승리를 위해서 야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무소속으로 나간 여권 후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뭐 연대 얘기가 좀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아침에 김용태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좀 물어봤어요. 서울 그 분위기 어떠냐, 선거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개가 바둑을 두는 심정으로 각계격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 빗대서 그만큼 뭐
초접전이 워낙 많으니까 예상이 어렵다. 그냥 열심히 할 뿐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 이제 야권연대까지 성사가 되면 더 어려워질 게 뻔하지만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짜로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새누리당도 수도권에서 그 연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 예. 연대가 필요한 지역이 새누리당도 제법 있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이 있는 지역인데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서울 마포 갑 안대희 전 대법관이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 네. 강승규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뭐 지속적으로 한 1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노웅래 의원의 과의 본선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뭐 깊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경기 분당 을도 새누리당 전하진 후보와 그 무소속 임태희 후보가 그 연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인천 같은 경우는 안상수 의원 또 조진영 전 의원 또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은 특히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이 어제 네. 이재호 의원을 비롯해서 이들 의원들이 모여서 후보들이 모여서 비박 무소속 연대를 만들겠다, 앞으로 공동 대응하겠다, 다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번 선거 때마다 야권 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막상 또 바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야권 연대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야권 연대 좀 어떤 상황으로 나왔습니까? 뭐 야권 연대는 항상 논의가 있어 왔죠. 그렇죠.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대선 같은 경우는 계속 야권 연대가 있어 왔고요. 야권이 아니라 대선에서는 야권이 오히려 보수 진영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정권 탈환, 정권 창출에 뭐 재창출하겠다. 네. 예를 들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정몽준 그쪽하고 단일화를 했었고요. 네. 또 이제 그 전에 DJP 연합 그것도 있었고 대선 총선 뭐 더불어서 야권 연대는 항상 논의가 돼 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치 구도가 보수 진영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구도입니다.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의석이 많고 그래서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야권으로서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서는 정권 창출이나 아니면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없는 게 구조적인 현실이거든요. 예. 물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어떤 야합이다, 어떤 노선이나 정책이나 어떤 기조에서 전혀 논의가 공감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만을 위한 맹목적인 야합이다라는 비판에는 항상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 또는 대선 승리가 항상 목전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야권 연대 논의는 항상 있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야권 단일화 부분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타이밍도 중요하고 과연 야권 단일화가 통해서 뭐 어떻게 보면 과반 의석 저지도 가능하냐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뭐 얼마나 성과를 내려면 결국 말씀하시는 골든타임, 얼마나 타이밍을 지키느냐인데 이미 골든타임은 조금 넘긴 분위기 같고요. 오늘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 구로 선관위에서는 이미 투표 용지 인쇄가 들어갔고요. 네. 이 부분이 법상으로는 4월 4일, 후보 등록 9일 이후인 4월 4일부터 투표 용지 인쇄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각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인쇄소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당장 오늘 구로가 들어갔고 내일부터는 경기 남양주랑 수원 8달, 안산 단원에서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로 같은 경우도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후보와 국민의당의 김철근 후보가 야권표가 분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미 투표용지에 사퇴라는 마킹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 이미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스티커만 붙이게 되는 거죠? 아니 스티커 못 붙이고 나중에 네. 이후에 인쇄 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는 예. 투표소 안에 입장할 때 뭐 국민의당 어떤 후보가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어떤 후보가 사퇴했다 이런 안내문만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2명의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